우리 왼쪽부터 한번 소개할게요. 일렉 기타에 담당하시는 강필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제 옆에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고미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오른쪽에 모자가 잘 어울리는 형님 조주상 씨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세션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저쪽 자리에 앉아 계시는 피아노 담당하시는 오버키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옆에 기타하고 보컬 담당하고 있는 강숙희 씨입니다. 제가 저기 서 있는 분에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아주 보컬이 뛰어난 우리 이준석 씨입니다. 제가 섭외할 때 계장님이 잘 섭외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인물로 여자는 인물로, 남자는 실력으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음악 스케치 리더 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I love you so much, and so you did it. 우리 실내 나가서 테이블 선물이니 이슬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더 커지는 시계 소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네. 이 밤 빗줄기는 언제나 숨겨놓은 내 맘에 비를 내리네. 더는 아주 autumn breeze blowing outside my window as I look around, and it makes it so depressed to see the blue. It's not a sort of night, no one to hear my breath, and feel no one inside, no one to hear my breath. 그 밤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 자욱한 안개 속 엉기는 그 밤이 잡으셨어요? 네, 거기 동네 이장님이 태우고 돕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염색을 급하게 했는데 조금 저렴한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땀을 흘렸더니 집에 갔더니 옷이 빨간하게 염색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는 청춘도 서러운데 그래서 단풍처럼 염색이 들어서 오늘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목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용안이라는 곳입니다. 용안면인데요. 예전에는 익산군에 4개의 현이 있었습니다. 현이라고 하면은 관아가 있던 곳이에요. 사또님이 있던 그 관아가 있던 곳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용안현. 지금은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면이지만 예전엔 굉장히 컸다는 거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그 관아에 동원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 업무 보고 하던 동원이 남아 있고요. 면사무소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유명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김육의 불망비라고 해서 뭐 하는 거냐면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대동법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대동법을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하게 돼서 이 호남 지방이 비로소 세금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조금 세금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그 제안했던 그 김육을 칭송하는 비를 여기다가 주민들이 몸소 세웁니다. 또 하나는 어디가 있냐면은 함나에 가면 있습니다. 함나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익산을 방문하시면 함나 한옥마을도 가보시고 거기서 숙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서 한옥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주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집이 3채가 남아 있습니다. 부자 양반집 3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완전히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주말마다 연극 같은 비슷한 걸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 해설사가 이제 좀 있으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한 집은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집인데 그 집은 김병순, 김한균 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은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뭘 보고 놀라? 여기 앞으로 가면은 저쪽 옆에 보시면은 멀리 산들 보이시나요? 네. 저기는 충남내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딱 둘러봤을 때 높은 산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익산의 특징입니다. 익산에서 가장 높은 산은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산입니다. 430m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다고. 그 산을 제외하면 거의 100m 미만의 뒷동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경상도 쪽에서 오신 사람은 뒷동산 같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높습니다. 왜냐면 큰 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야지대이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익산이. 작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수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산이 있어야 막 물이 엄청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뒤에 숙소 뒤편에 있는 강이 금강입니다. 그 금강에서 웬만한 물은 다 받아서 빼주기 때문에 수해가 안 났는데 제가 시집 와서 30년 만에 작년에 우리 집 근처 들판이 잠기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정도로 작년하고 올해 조금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물은 또 금방 빠졌습니다. 자, 지금 가시는 곳은 함열입니다. 함열은 예전에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얘가 아까 얘기했던 삼부잣집 한옥마을이 있었던 함나가 고을 관아가 있었던 함나현입니다. 근데 거기 이름이 함열현이었어요. 함열현이었는데 철길이 이제 놓이게 됐어요. 왜 놓였냐면 일제가 이 호남평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철길을 놓습니다. 철길을 놓는데 함나에 제가 양반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많이 살으니까 자기네 동네 앞으로 절대 철길을 놓을 수 없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길이 함나마을을 간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전봇대 저쪽 멀리 조금 마을 저기 소나무 여 공단 끝나는데 전봇대 있는데 거기가 철길입니다. 저 철길이 호남선입니다. 예전에 호남선이고 지금 KTX 하면서 도로 딴 데로 놓긴 했는데 하여튼 저 호남선 철도가 부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열이 크게 되는 거예요. 함남면에 철길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함열로 물류의 직접이 그쪽으로 오게 돼서 반대 극부적으로 함열이 커졌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1995년 통폐합 되기 전에 익산군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함열에. 그래서 법원도 있고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통폐합 되면서 약간 쇠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조금 부흥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함열이고 이 함열에 저쪽
쭉 옆으로 보시면은 석산이 조금 보입니다. 낭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익산은 석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황등석 하면 우리나라 3대 석산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많으니까 포천에 그 석산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아트밸리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아트밸리 했던 데가 원래 석산이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했고, 역시 황등도 굉장히 유명해서 국회의사당에 붙인 돌이 황등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 황등에 돌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좀 이따 지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얽힌 전설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역사 얘기만 너무 하면은 남의 동네 역사 얘기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설을 하나 얘기하면은 여기에 흑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흑산이라는 마을에 흑산과 돌산이 있었습니다. 딱 짐작하시겠죠? 하나는 돌로 된 산이고 하나는 흙으로 된 산인데 그쪽에 양쪽에 장군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산에 사는 사람은 흑산 장군, 돌산에 사는 사람은 독산 장군. 자, 반복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라도 말로 돌을 뭐라고 한다겠죠? 독. 그래요. 그래서 독산 장군입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맨날 어울려서 놀았는데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쳐다보니까 이 흑산 장군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흑산 장군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녀를 한 명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선녀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집을 잘못 찾아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독장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흑산 장군 집인가요? 했어요. 그랬더니 독산 장군 문을 딱 열었는데 선녀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녀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산 장군이 보니까 맨날 놀던 친구가 안 나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을 가봤어요. 아, 여보게 독산이다, 흑산이 왔네. 그랬더니 선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봤더니 자기 남편보다 더 잘생겼어. 차우는가 봐. 그래서 이 선녀가 그때부터 이실직고 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실은 흑산 장군한테 시집 가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어문 남자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바꿔야겠어요? 못 바꿔요? 자, 그래서 흑산 장군은 빼앗긴 원래의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해서, 독산 장군은 자기 마누라를 안 뺏기기 위해서 둘이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흑산 장군은 자기 산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던지고 독산 장군은 자기 산에 있는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산이 바뀝니다. 흑산은 돌산이 되고 돌산은 흑산이 되고 둘은 그 산 밑에 깔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녀는 어디로 갔나 몰라요. 옛날에 나무꾼과 선녀를 찾아주세요 노래도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나왔나? 자, 어디 산이냐면 저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또 무슨 전설이 내려오냐면 장군바위라고 있었다고 해요. 뭐 하는 바위냐면 예전에 12달 만에 태어난 장군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장군 아이가 내려와서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하들한테 내가 세상이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온마 하면서 돌을 쫙 부시고서나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어떻게 해요? 장군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옷자락이 그 바위 틈새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위가 닫아지다 말았어요. 그러면 이 장군님이 다시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죠.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네?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옷을 벗고 들어가서요? 아닙니다. 석산이 개발돼서 산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실 때도 있었는데 그 안타깝게 산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석산은 개발을 땄고 여기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요 근처에 아까 네네 돌산 흑산리입니다. 그래서 흑산이라는 별칭이 붙었고요. 여러분이 아까 승림사 옹포에서 조금 내려가면 승림사라는 고찰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가 내려오냐면 거기에 나한전이라는 전각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종교가 교회를 다녀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찰의 나한전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웅포 동네에 살던 할머니가 밤에 예전에는 갯벌에 전라도 말로 기라고 하고 꽃게 있다는 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가냐면은 횃불을 들고 밤에 갯벌가에 가면은 개가 바끄닥바끄닥 돌아다니면은 그거를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으러 웅포 갯벌가에 갔는데 뭐가 있었냐?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 와야죠. 그냥 집에 와야 되는데 그 호랑이 새끼를 집에다 갖고 와가지고 돼지 우리다 가둡니다. 그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그리고 할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호랑이 어미가 나타나서, 우리 예전에는 호랑이 담배 피고 하던 시절에는 호랑이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동물원에 갇혀 살면서 말을 못하지만 그때는 말을 해서 내 자식을 네가 데려갔으니 나도 네 자식 하나를 데려가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깼더니 옆에 자고 있던 손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막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아 그래, 내가 갈대밭에서 그 호랑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호랑이도 없어지고 막 그랬으니 그 호랑이가 물어갔나 보다 하고 갈대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호랑이를, 새끼를 안고 올 때 호랑이 몸에서 향불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근처에 있는 저 순릉사 절에 가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나한 전에 핏자국만 선명하고 자기 손자도 없고 호랑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호랑이를 만나면 집으로 절대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여기는 익산에서 산단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으로 조금 반드시 가면 연무대 가는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뚫려서 익산에서 연무대 IC를 통해서 서울 가기 굉장히 빠른 도로가 뚫렸습니다. 네. 그리고 삼산선 지나서 이쪽 끝트리쯤 가면은 석불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륵사지 박물관을 가면 거기에 저기 그 석불을 모형으로 전시를 하는데 오늘 미륵사지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도로 끝나는 지점에 석불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석불사에 있는 불상은 굉장히 영험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임진왜란 아시죠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이쪽, 그러니까 왜군이죠. 그때 당시는 왜군이 이쪽으로 지나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왜군이 부산으로 진입해 와서 중원 한복판을 지나서 한양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5년 있다가 일본이 다시 재침을 하잖아요.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쪽 호남 평야를 공략을 합니다. 왜? 쌀을, 그러니까 군수품을 얻기도 하고 이쪽으로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통해서 갈 때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는데 한양까지 빨리빨리 진격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같은 자리만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토 기요마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 앞에 분명 뭔가 있다. 그래서 병사 하나를 보내서 앞에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가서 딱 봤더니 석불이 하나가 들판에 뚝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장군님이 어떻게 했냐, 당장에 가서 칼로 목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목이 뚝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진 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불두, 머리를 다시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잡한 형태의 불두가 있는데, 그래서 백제시대의 진정한 불두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은 박물관에 저가 절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찰 보이나요? 네, 거기 사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천주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뭐 기적의 눈물을 흘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석불은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땀을 흘립니다. 어느 큰일이 있었냐? 6.25 전쟁, 네, IMF, 그 석불이 경제관념이 투철합니다. IMF 때도 땀을 흘렸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도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땀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물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은 분은 믿을 수 있고 아닌 분은 안 믿을 수 있고,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조금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오늘 가시지는 않지만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버스를 동행하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를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무슨 오차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는 왕궁리 유적은 처음에는 궁궐이었다가 나중에 사찰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륵사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찰이었습니다. 미륵사지. 그런데 제가 미륵사지에서 설명을 막 해요. 하면은 바깥에 나와서 석탑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 여기가 왕궁터였는데 사찰로 바뀌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도 있냐,
나 어렸을 때 여기 와봤는데 이 석탑이 자리를 이동했다. 내가 그때 발로 12걸음이었는데 도대체 기준점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12걸음이었는데 지금 15걸음이다. 그러면서 막 웃깁니다. 근데 그 석탑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보수공사해서 다시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성모당에 사람 잡는다고 한 번 와보신 분 끝까지 웃기다가 갑니다. 내 얘기 절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전에 여기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걸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다 갑니다. 왜 여기 오셔가지고 해설사는 왜 옆에다 붙여놓고 본인 기차 타고 어떻게 와가지고 어쩌고 막 그 얘기만 하시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어디 가서 해설사를 붙여서 설명을 들을 때는 해설사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미륵산을 올라갈 때 가장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쪽에서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되고요. 다른 곳은 계단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싶은 분은 계단을 타고 저쪽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나는 좀 편안하게 산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쪽 코스로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모르면은 이제 미륵사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밭을 지나서 딱 가면은 이쪽 편에 있습니다. 네모진 돌이 하나 있는데 보시라고 할 때 빨리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딱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순두부집 굉장히 유명한 순두부집입니다. 익산시에서 단체 손님 오면 거의 다 이쪽으로 갑니다. 네, 미륵사지 발라먹고. 자, 여기 하우스 있는데 하우스를 돌아서 가다 보면 기사님 편으로 뚫어져다 쳐다봅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표지판 지나서 여기 현수막 전에 돌 있습니다. 표지판 있고 돌 보이나요? 저 노란색 자연과 사람들 돌 괜히 있는 돌 아닙니다. 저 돌이 뭐 하는 돌이었냐면은 예전에 여기 미륵사지에 스님이 한 분 있고 막 절이 굉장히 컸다고 했어요. 미륵사지가 10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스님이 굉장히 술술 맞아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시집을 보내는 사람들을 다 겁탈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엔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시집을 보내는 그 딸을 둔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도사님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거기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갖다 놔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고양이야 하고서나 그분이 시키는 대로 고양이를 갖다 놨더니 여기 있던 그 큰 주지 스님이 죽었답니다. 왜 죽었냐? 이 큰 주지 스님이 쥐였다고 그래요. 쥐. 아유 믿거나 말거나인데 왜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손발톱을 깎으면 잘 버려야지 그거 쥐가 먹으면 인쥐가 된다. 그래가지고 대신 와서 너 대신에 여기 집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포감을 가지고 손발톱을 잘 깎아서 잘 버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얘기와 아마 설화를 같이 바탕에서 접목해서 나온 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그 주지 스님을 죽인 그 고양이를 묻은 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 묘지석처럼 생긴 지나가면서 잘 안 보였지만은 반듯하게 네모진 돌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있거나 말거나합니다. 자, 우리 익산에 전북과학고가 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최고의 영재들이 모여있는 저 산 밑에 있는 게 전북과학고입니다. 전라북도 과학고등학교가 여기가 있고요. 여러분이 조금 돌아가면 저기 위에 산 중간에 나무 좀 죽은 것처럼 갈색깔로 변해 있는데 보이나요? 거기에 집 한 채 보이는데 눈 시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집 한 채 보셨나요? 네, 그 절이 바로 신곡사입니다. 네, 신곡사. 왜 나오냐? 익산의 유명한 미륵사지와 관련된 사찰입니다. 저 사찰에 지명법사라는 신통박통한 법사님이 살았습니다. 뭐하는 법사님이냐? 우리 어제 제가 무왕의 탄생설화 얘기했죠. 마룡지에서 태어났다는 무왕. 근데 그 무왕이 선화공주를 신라에 가서 꼬셔가지고 여기 데려와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무왕이 살던 뒷산이 이름이 오금산이에요. 금 5덩어리가 나왔다 그래서 익산이 금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금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쪽 삼내 쪽에. 하여튼 그래서 금을 캤는데 이 금을 많이 캐니까 선화공주가 자기 아버지한테 잘 보이게 진평왕한테 금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지명법사가 하룻밤 만에 택배업을 합니다. 그쪽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룻밤 만에 보내는. 그런데 그분을 이 무왕이 찾아갑니다. 뭐 무슨 일 때문에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왕비와 같이 미륵사지 앞을 지나서 찾아가는데, 미륵사지 가보시면 그 탑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는 연못터였습니다. 그 연못터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부처님 세 분이 뿅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무왕이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들어. 뭐라겠냐면 선화공주가 이 세 분의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짓는 이렇게 사찰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무왕이 좋소 해서 거기다가 미륵사지 건물을 딱 져줍니다. 내 남편이 최고 잘 나가도 그렇게 커다란 사찰을 딱 져줄 만큼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무왕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왕비가 하라는 대로. 그런데 그 연못을 메꿔야 되잖아요. 연못저 찌었으니까. 그 연못을 어떻게 메꿨냐? 지명법사라는 분이 하룻밤 만에 산을 허물어가지고 그 연못을 메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죠. 자, 미륵사지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와 막 해요. 하룻밤 만에 산을 무너뜨려서 연못을 메꿨다니 막 그래요. 놀라실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삽질해서 메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곳인데 여기 옆에 지나가는 이쪽 편이 어느 곳이냐? 우리 밖에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객사. 객사하면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떠돌겠죠. 어딘가 떠돌아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귀신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를 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를 지내는 곳, 여단이라는 곳을 아까 여러분 금방 지나쳐온 곳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성황당이 있듯이 여단이라는 곳.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고요. 그냥 여단인데 제가 오늘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왕궁 포레스트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공부를 조금 하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왕궁 포레스트에 가면은 농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있잖아요. 그거 농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농나무가 방향제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나무로 관을 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 왕실에서 소나무하고 농나무는 사람들이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나무를 집안에 절대 심으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관을 짜는 거라서 조금 더 나가보세요. 조금 더 나가보세요. 향기가 이게 뭐라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왜 안 심냐면 우리 조상이 제삿날 들어와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대니까 조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가 농나무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신양평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 바로 뒤에가 하천이 흐릅니다. 그 하천의 이름이 옥룡천입니다. 옥룡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조금 이따 가는 왕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서양에서 어떤 궁궐, 성이 있습니다. 왕궁, 궁전이 있으면은 그냥 막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앞에 물이 휘감아 돕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해놓습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산의 왕궁이 해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옥룡천이라는 하천입니다. 하나는 저쪽 뒤편에 있는데 이따 보석박물관 가실 때 보면 되는데 부상천이라는 하천입니다. 그 두 개의 하천이 있어서 여기가 왕궁이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첫 미륵사지 여기서 보일까요? 관광버스라 보일 것 같아요. 세용차 타고 가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돌아서 가면은 여기 논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저 건물 뒤쪽으로 보면은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저 옥룡천, 제가 말한 그 옥룡천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석굴 입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 어딘가 가서 무언가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동쪽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쪽에 보통 남자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우스 사이에 돌부처 하나 서 있는데 보이시나요? 못 보신 분은 이따 가다가 우리가 이게 돌부처. 네, 다리 터널을 여러 개 지나갑니다. 그 다리 터널 지나갈 때 다리 터널 사이로 보면은 저 돌부처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돌부처는 동쪽과 서쪽에 양쪽에 두 군데 한 개씩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돌부처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다음 다리 아마 터널 지나가면 보일 것 같아요. 왜 세웠냐면 이 금마에 있는 뒤에 산의 이름이 건마산인데요. 말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요. 말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마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웠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풍수사산에 의해서 뒤는 금마산과 이쪽 옆으로 다 산으로 막혔는데 앞에가 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호하기 위한 비보 신앙의 하나로 저걸 세웠다고도 해요. 근데 쟤네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쟤네 둘이 옥룡천을 200m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1년 내내 바라보다가 만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언제? 섣달 금운날. 섣달 금운날 밤에 만나서 새벽닭이 울면 다시 제자리로 지금 지나갈 때 보셨으면 좋았는데 원상 복귀합니다. 곁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쪽 편을 보시면 왕궁입니다. 왕궁이고 여기 나무 쭈루룩 박혀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목걸이 팔찌 반지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건물 두 개 보이십니까? 건물 두 개하고 밑에 유리 판 있는 데가 대형 화장실입니다. 더워서 밖에를 저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지금 5층 탑은 보입니다. 그래서 5층 탑까지는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여기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석축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석축 쌓여져서 삥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게 왕궁의 담장인 궁장입니다. 궁궐에 있는 담장이라서 5m, 그죠? 여기는 6m니까 1m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폭은 얼마냐? 밑에 폭은 3m입니다. 자, 이 담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왕궁터 중에서 유일하게 담장 구역이 남아있는 곳이 여기 왕궁 유적지입니다. 이제 잘 들리나 이 마이크? 네, 마이크 제가 바꿔왔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벚나무 있습니다. 벚나무 보이시죠? 이 벚꽃 필 때 여기가 촬영 명소예요. 저 석탑하고 딱 어우러져서 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예쁜 모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막 꽃을 던져가면서 여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 배롱나무가 사진에 있는데 이건가? 요거요. 배롱나무. 이 나무는 안 보여. 배롱나무만 한 보기엔 많이 보이던데. 건물지가 여기 건물지입니다. 근데 이 건물지는 굉장히 특이한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냐면 기둥자리 밑에를 다시 파가지고 흙을 다시 다져놓는 아주 특이한 기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여에 가면은 관복리 유적지에도 역시 같은 형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탑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건물지를 전체를 한번 다 판 다음에 다시 흙을 다지고요. 다시 기둥자리 놓을 때마다 다시 파서 다른 흙으로 메꾸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쪽 편에 표지판 2개 있는 데 있죠? 저기 이 탑이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북보입니다. 이 탑이 북보인데 저기
돌판이 조금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온 거 있죠. 지붕 모양으로. 네, 처마 끝 이렇게 올라가게. 그거를 옥계석이라고 합니다. 옥계석 밑에 계단처럼 꺾어져 들어간 거 있습니다. 안으로 꺾어져 들어간 거. 3개가 밑으로 꺾어져 들어갔죠. 그거를 층급 받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3개가 있고 저 옥계석, 지붕석의 돌이 얄팍한 거. 그게 통일신라시대 백제계 석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층인, 탑이 5층인 게 백제계 석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시대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탑들이 어떻게 되냐면 3층 석탑으로 거의 굳어집니다. 경상도 지. 여기 탑에 걸린 노후를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다행히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덥지만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있어서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 어디가 있냐면 미륵사지에 있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에. 여기 없습니다. 왜 없냐? 여기는 시립박물관이고요. 얘는 국보입니다. 국보는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고 요거 한 바퀴 둘러보시고 사진 찍고 박물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에 소나무 부부송이래요. 부부송 같이 보이시나요?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양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아가페 정장원에서 손을 잡고 양쪽으로 뻗어서 찍으라 했잖아요. 네,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제가 좀 이따가 네, 같이 이동하시고요. 3층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볼 겁니다. 전망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안 갈 건데 거기 보면 A로 된 건물 하나 보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왕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림입니다. 전통 그림을 보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48,477개의 이 작은 알맹이 보석이 쓰였습니다. 내가 찌르봐. 그것은 장미 수정인데 그거 안에 들어있는 수술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땀가 이거 너무 그거 아니야? 사이즈 조정돼주는 은도 엄청 깜깜해. 저 멀리서 봤을 때. 나이 들어서 나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젊은 사람
예쁘죠? 야, 너 필요 없다 해요. 한번 대봐. 이거는 물에 닿아도 돼요? 차봐 어떤 거. 쭉 늘어나는 게 낚싯줄처럼. 그래 한번 해보렴. 만원. 어 그래. 저렇게 시골 살려고 한 게. 왜 그래? 첫째, 열차에 타고 내리실 때는 주의하여 드시기 바랍니다.